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동탄 신도시의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동탄 신도시가 15억까지 넘봤었고 15억을 넘어서 호가는 20억 가까이 갔었다 라고 하시면 그게 믿겨지시나요? 동탄이 15억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심지어 작년 부동산 상승장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까지 금지되었던 말 그대로 15억 넘는 아파트는 모두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억 모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나요? 1억 모으려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 먹고 안 쓰고 숨만 쉬고 산다고 해도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모은다고 했을 때 5년, 6년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으로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니고 5억, 6억이 자고 나면 오르더니 이제는 또 다시 하루아침에 반토막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무서운 현장인 동탄의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동탄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들 아파트 모두 지난 최고가에서 반토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시범 문화 퍼스트빌은 2015년에 4억 하던 아파트가 작년에는 11억까지 상승하였다가 지금은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반토막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동탄 우남 아파트의 5억대 거래는 2017년, 2018년대의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4년, 5년 전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지의 33평은 최고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었는데 지금은 8억 9억대에 거래되면서 4억 넘게 하락 중입니다.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34평이 작년에 최고 15억까지 올라갔었지만 올해 10월에는 10억에 거래되면서 5억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39평 기준으로 작년 8월에 17억이 넘는 실거래가를 기록하였지만 이번에는 10억에 거래되면서 7억 원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이 동탄의 장점은 삼성전자 일자리가 있다고 하고 SRT 타면 강남 수서까지 금방 간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GTX 생기면 이 서울과의 심리적 거리는 훨씬 가까워진다. 게다가 동탄의 호수공원 가면 호수가 예쁘고 최신 쇼핑몰도 있고 롯데백화점까지 들어오면서 상권도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는 점점 발달하면서 신축 신도시에 일자리가 튼튼하고 앞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은 10억이 우스울 정도로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바뀌었길래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동탄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일까요? 제가 올해만 동탄의 현장 답사를 다녀온 것도 한 4번, 5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가격이 뚝뚝 떨어져 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까? 아직도 바닥이 아닌가? 싶었지만 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바닥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탄의 바닥이 계속해서 뚫리고 하락이 끝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탄의 특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탄이 이 젊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동탄은 특히 이 젊은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젊은 도시, 젊은이들이 많으면 도시가 활력 있고 생산성이 있다. 그게 좋은 것이지 왜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맞는 의견이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 동탄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 고소득 젊은 사람들의 연봉, 이 월급이 예전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둘째, 모아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매매 전세를 구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사가 자유롭다라는 점입니다. 왜 동탄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지 이 동탄의 특성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젊은 사람들의 연봉, 월급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동탄에서 가장 유명한 일자리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여러 계열사, 이 협력사에서도 수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탄은 삼성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동탄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북쪽으로는 멀리는 강남과 판교의 일자리까지 흡수하고 남쪽으로는 조금 무리해서 통근한다고 하면 평택, 세종, 대전까지도 가능한 입지입니다. 강남의 일자리, 판교의 일자리,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두 비교적 최근까지 고소득 일자리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히 강남과 판교 같은 곳에 IT 일자리, 무슨 어플 만든다는 사람들, 이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초봉이 7천만 원 이내, 8천만 원 이내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네카라 쿠베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와 같은 유명 IT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평균 연봉이 억 단위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 다니는 사내 부부라면 둘이 연봉 합치면 1억, 2억씩 하니까 이들의 수요지인 동탄도 10억을 우습게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대기업, 규모가 큰 IT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만 수많은 스타트업, 수많은 이 강남과 판교의 기업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연봉 상승은커녕 사람들을 해고하고 점점 규모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월급 같은 고정급보다는 이 보너스 같은 성과급 비중이 더 컸는데 그 성과급은 거의 영원이 되어버리고 일자리 자체가 위태위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중입니다. 동탄의 하락 두 번째 이유는 모아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매매 전세를 구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모아둔 돈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 많았다면 그거 모아뒀던 현금이랑 대출 조금 해서 사면 됐겠지만 모아둔 돈이 적었으므로 당연히 대출을 상당히 많이 끼고 매매 전세를 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대출 이자가 어떤가요? 미국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지난번에는 빅 스텝을 단행하고 앞으로도 금리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7%, 8% 올라간다고 하고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정말 다시 보기 힘들 정도로 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고금리인 상황입니다. 동탄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모은 자산이 적어서 대출을 최대로 일으킨 이 젊은 층이 많은 도시이므로 이러한 고금리 분위기에 더욱더 직격탄을 맞고 매매가와 전세가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급락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의 하락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이사가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집값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으려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살던데 계속 사는 그 거주민의 비중이 높아야 합니다. 여기서 벌써 10년, 20년 살았는데 굳이 어딜 또 이사 가나 하는 비중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나 동탄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동탄은 젊은 층들이 많고 혼자 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그리고 아이들도 커봐야 유치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4인 가족,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들보다는 이사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또한 동탄은 이 학군지라고 하기에는 아직 학교와 학원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수록 아예 분당이나 판교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물이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가격이 더 탄력적이고 상승장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하락장에서도 그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왜 동탄이 이렇게 하락장에 취약한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탄은 젊은 인구가 많은 편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유로 첫 번째,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젊은 층의 소득 상승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은 돈이 적은 이 젊은 층이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자를 갚는 것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싱글 가구 혹은 둘이서 사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족보다는 이사가 자유로워서 더욱더 하락장에 매물을 던지는 물량이 많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이 동탄의 하락 이유는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동탄의 초과 공급이었고 아직도 공급이 남아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남아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초과 공급뿐 아니라 젊은 층의 패닉셀링까지 더해지며 동탄의 하락은 멈출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동탄은 물론 이 화성시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앞으로도 가장 발전할 도시입니다. 특히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 동쪽에 동탄 2신도시가 앞으로 서울 수도권 남부, 우리나라 국토 중부의 중심지로 발전할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그 입지와 중요도가 자리 잡지 못해서 하락장에서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인구 구성까지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하락을 피해야 하는지, 어디서 더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날지 미리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각 지역별 특징과 함께 하락의 원인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